그 다음에 이 노년역과 학동역 사거리,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노년역과 원주역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네이버 지도를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시게 되면요, 그게 딱 한 블럭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강남은 계획동 도시이기 때문에 이 블럭을 해보면 이 거의 정사각형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 정사각형의 형태에서 보면 매물 지금 현재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매물을 내놓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지금 매물 거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용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1종이나 2종 일반들이에요. 작은 주택이나 아니면 뭐 그게 소규모의 빌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주택, 뭐 빌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서 새로운 조그만 꼬마 빌딩으로 변화될 때 결국은 상승력을 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그냥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남 투자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찾아가게 되면요, 저는 강남에 있는 틈새 부지를 찾아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니치마켓을, 위치를 찾아내는 건데요. 자, 니치라는 것은 우리가 틈새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상승력이, 이 강남의 부동산의 상승력들이 많아 있는 그 사이사이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 이게 결국은 수요가 비어있는 이 조그만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또 시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시장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아주 치밀하게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 후에 어떤 경영 자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본이죠. 내 자본을 투하할 수 있는 지역이 맞는 건지, 실제적으로, 그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틈새 부지를 찾아서 실제적으로 내 투자를 갈 수 있는 어떤 결국은 니치 전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니치 전략을 또 제대로 찾아가게 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자본가들이 가장 많이 1차적으로 큰 돈을 가지고 이 자금 투하를 해요. 근데 이제는 이 자금 투하한 곳의 사이사이에 이 니치마켓은 그대로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요지에 잘 맞추어서 틈새를 찾아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장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그 대기업들이 어떤 큰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떨어지는 거를 주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의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가게 되면 됩니다. 뭐 어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하이엔드급의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이면에는 다시 또 새로운 변화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게 되면 또 정확한 또 니치마켓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현재 우리 이 강남의 어떤 지역들 부동산 가격들 계속 많이 오르긴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런 모든 시장 속에 항상 상승 속에서도 비어있는 니치마켓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실제 그 니치마켓을 찾아낼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하느냐,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뭐 그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상품 마케터들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시장을 간다든지, 아주 복잡한 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인파가 많은 상권을 찾아가요. 뭐,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몰려있는, 뭐, 유동 인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했어요. 명동 상권을 찾아가 본다든지,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간다 본다든지, 아니면, 뭐, 강북 쪽에 해화 쪽에 많이 가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동태들을 많이 살펴보고 했었거든요. 실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상권들을 찾아가서 그 분위기에도 느껴보고, 왜 사람들이 이곳을 올까라는 거, 결국은 그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게 마켓의 가장 정확한 시장 조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흔히 결국은 발품을 팔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틈새 부지를 찾으려고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골목골목, 뭐 강남 사이사이 골목골목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 인근에 있는 뭐 공인중개 사무실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 수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수도 있고, 본인이 판단해서 어떤 새로운 또 핫한 지역을 또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상업지가 적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 제가 아까 뭐 이전에도 뭐 언지역 부분이라든지 뭐 신논현역 거리들 뭐 그 블럭들을 많이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요, 노후화된 주택들이 꼬마 빌딩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지들이 아직들은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또 거래가 되었던, 그러니까 뭐 우리가 4, 50억대에서 뭐 60억대 이런 거래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이런 라인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데 또 우리가 뭐 주택 그 사이에 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들을 포인트로 갈 때 흐름을 타야 돼요. 저희가 그냥 가장 우리가 투자들 얘기를 할 때, 그 투자의 흐름을 탈 때, 실제적으로 건물의 변화가 올 때, 그 라인의 변화가 올 때, 가장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고, 중간에 그 흐름을 따라 들어갈 때, 또 가장 좋은 투자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남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서울 지역 모든 도시 부분, 그 주변 지역들이 다 똑같아요. 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건축한 30년 이상 돼 있는 노후화된 주택 분포들이, 저희가 지금 그 주택의 구조들을 보게 되면요, 9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주택들이 갖고 있는 거가 거의 한 60% 가까이가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노후화가 돼, 결국은 지금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런 약간 노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주택들이 실제 그 분포도가 거의 한 30% 이상인데, 이런 건물들 중에서 정확하게 틈새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조그만 투자 방법, 이거는 뭐 그냥 어떤 투자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팁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꼬마 빌딩을 첫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도 진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가장 뭐 간단하게 팁을 한번 드리게 된다면, 한 50평, 60평대 작은 건축물을 하나, 허름한 건축물을 뭐 매입을 하는 거죠. 그게 빌라이든 꼬마 빌딩이든 이런 매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는 새로운 재건축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롭게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가격하게 얘기한다면 부신다라는 거죠.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나름대로, 이게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건축물의 모형들을 가지고 약간 저는 그냥 거기에 플러스 약간 문화 감성적인 요소를 좀 넣으면 훨씬 더 그 건물의 가치는 또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빌딩들을 지을 때 한 평당 건축비를 지금은 조금 인상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 5, 600, 평당 5, 600선에서 건축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한 6, 700선에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뭐 5, 60평에 평당 한 5, 6천 이상의 그 부지를 매입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한 뭐 20억에서 30억 사이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의 한 뭐 10억에서 15억 사이에 건축들이 건축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30억을 예상으로 해서 15억을 맥시멈으로 잡게 되면 45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에서 1, 2년 동안 건물을 요즘에 건물은 한 5, 6개월이면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작은 꼬마 빌딩을 5, 6개월 안에 완성을 해서 건물 뭐 다 준공이랑 하게 되면 뭐 50억 정도의 건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뭐 그 이전부터 그냥 준공을 하기 이전부터 임대를 정확하게 좀 공격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공실 없이 임대를 좀 잘 맞추고요. 뭐 1, 2년 동안 그 건물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좀 힘들겠죠. 뭐 많은 또 중간에 대출도 상황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런 1, 2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정기를 취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매도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 건물이 내가 실제 투자 금액은 뭐 50억 이하인 상황이 됐는데 이 건물을 1, 2년 후에 다시 매도를 했을 경우에 거의 매도가를 한
7, 80억 정도 이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부분들 세금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그 투자 방법이죠. 결국은 내가 투자를 4, 50억에서 기존에 50억 이상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 건물의 가치를 상승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1차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뭐 자본을 형성을 해놓고 다음 또 100억대 이하로 또 건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고요. 뭐 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강남하고 신사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또 가장 핫하게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삼성동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대치동, 도곡동 뭐 이런 건물들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해서 한번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